동북권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유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북권을 왜 주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북권을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남과 강북의 소득 격차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상황이고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제 3기 시작을 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격차를 없애겠다라는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은 집값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동남권의 강남 4구 그리고 동북권의 대표적인 3구가 있습니다.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그 가격을 봤더니 강남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요. 우선은 뭐 서울 전체 시장, 심지어는 전국 전체의 어떤 주택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강남 4구니까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 않겠느냐 싶은데 접근성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 그대로 주택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에는 테헤란로를 비롯해서 테헤란로의 유수의 기업들,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모든 본사들이 다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강북 쪽에 옛날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그쪽 지역 빼고는 업무지구 활성화되어 있는 쪽이 약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베드타운으로만 전락을 해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이 전부 다 주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동부간선도로 양천변으로 모든 주공 아파트 촌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개발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떤 업무지구가 들어와서 이쪽에 뭐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됐죠.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항상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연한이 30년 초, 뭐 많게는 이제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 있지만 군소단지에 이제 불과한 경우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종합해 보니까 최근 1년 동안 강남이 2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동북권이 어떤 기업의 투자가 이뤄진다든가 어떤 철도의 어떤 인프라가 더 잘 구축이 된다든가 어떤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눈길을 끌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만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이 배후 수요를 이용해서 충분히 어떤 메리트, 가격 상승의 메리트를 이끌어낼 만한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승 잠재력에 비해서 전혀 지금 강남은 뭐 물론이고 이 강변 쪽에 같은 강북이긴 하지만 뭐 광진구라든가 성동구, 용산구 좀 유명하죠.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그쪽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상당히 가격 격차가 많이 나오는 상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풍부하다라고 우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대체 동북권에 뭐가 생기길래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그쪽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은 공표한 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고요. 인재 개발 계획이 스타트를 끄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인터넷 이게 검색창에다가 이 동북권 개발 계획이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동북권 개발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어느 지점이 얼마만큼 지금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동북권 개발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딱 쳤더니 동북권 개발 속도 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광운역세권, 서울 아레나 그리고 이제 청량리 얘기도 나오고 역세권 개발 나오고 성수, 망우, 미아동 지역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동북 역세권을 쳤는데 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뭐 연신내 온수역 근처에도 전략 거점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또 뉴스까지 확인이 되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여러 지점에서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거점 간 지역 개발 계획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데는 항상 어디였죠? 네, 동남권이죠. 동남권의 아파트 똘똘한 한 채라는 그거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동북권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는지. 동북권에 지금 심지어는 뭐 청량리고 창동역이고 가보시면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도 가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남 사구에 매달려 있는 지금 실정이죠. 이제 뉴스를 보셨습니다. 저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북권, 뭐 노도강 중심으로 거기 아파트 안 오르잖아. 뭐 10년 갖고 있어도 별 메리트 없던데 거기는 그냥 뭐 전세살이 하기 좋은 지역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서라도 뉴스를 접해 보셨으니까 요새 뭐 말이 많죠.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고요. 뭐 이제 뭐 어떤 뉴스를 할 때 뭐 투기 지역 조장을 위해서 뭐 어떤 언론사가 고의적으로 그쪽에 뭐 가격을 뭐 부풀려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가짜 뉴스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를 접해 봤으면 확인을 먼저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확인은 어디서 하느냐? 이 정부에다 해야죠.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말씀드렸습니다. 2030 지금은 2040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동북권 개발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구의자양, 성수, 뚝섬, 왕십리는 이미 저희가 접근하기가 거의 강남 수준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미 뭐 오름폭은 눈으로 확인하셨고 체감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미아 기름 뉴타운이 먼저 생겼죠. 지금 생겨 있습니다. 청량리 망우 같은 경우는 청량리는 지금 손대기 힘들어졌고요. 롯데건설하고 이제 GTX B 노선, C 노선이 같이 환승역으로 들어가는 그 거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쪽에 뭐 투자를 원하신다? 직접 임장해 보시면 가격 상승폭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작년 말에 2018년 12월에 어떤 소형 18평형 아파트가 4억대에 거래가 됐었는데 올해 9억대가 됐습니다. 뭐 재건축 이슈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올랐겠죠. 자, 그러면 청량리도 이미 이제 손대기 힘들어진 상황이고 이게 다 개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이미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지역을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이게 확인하시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 다음 페이지에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에서 이렇게 거점을 잡아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냐? 서울시 자료이기 때문에 우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교통망입니다. 동북권이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내에서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에요. 신도시를 외곽으로 지어가지고 외곽에서 안쪽으로 업무지구까지 이용을 용이하게 하게끔 광역철도 노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 대책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에서도 강남이나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배드타운이고요. 강북입니다. 동북권이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하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지옥의 정체죠. 진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정도로 출퇴근 시간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선도로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계획을 했고요. 심지어는 지하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게 대체 뭐 꿈 같은 얘기인데 뭐 되긴 하냐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확장 공사는 의정부를 비롯해서 그 북부 끝쪽부터 이뤄지고 있고요. 지하화 공사는 조만간에 개발 계획이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KTX 동북부 쪽으로 연장 사업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SRT 수서역에서 삼성까지 연장을 하고 거기서 GTX C노선을 따라서 의정부까지 KTX 그러니까 고속열차죠. 고속철도가 연장되는 방안도 확정이 된 겁니다. 잘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동북선, 면목선 등 소외된 강북 쪽, 외곽 쪽에 교통망이 부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경전철을 이용해서 업무지구 최대한 근접한 곳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면목선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남았고요. 동북선 같은 경우도 착공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 개발 계획과 그리고 어떤 기업의 투자까지 다 지금 유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청량리 왕십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동북 1권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2014년, 2013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량리역 GTX B C노선이 환승하는 굉장히 큰 거점으로 발전을 할 예정이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 비롯해가지고
여기도 분당선, 신분당선 연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면목선까지 연결이 되면은 무려 5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굉장히 큰 교통 호재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동부권 이제 나머지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부권에 대규모 택지가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타운으로 전락을 했고 주변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 강남 쪽으로 혹은 구도심 쪽으로 혹은 여의도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 어려운 걸 우선 교통망을 확충을 시켜서 사람들 이동을 최대한 용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낡은 주공 아파트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입니다. 택시 개발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주공 아파트를 비롯해서 옛날 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모두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심지어는 상계에는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앞으로 택지를 더 늘리거나 낡은 이제 아파트 주거 공간을 좀 신식화해서 새로 짓겠다는 얘기. 이 구역 단위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심지 동부 2권의 또 중심지가 아까 전에 동북 1권, 청량리, 왕십리 두 군데를 거점으로 지금 육성이 돼 있는 상황인데 동북 2권 그보다 더 북쪽에 또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발표 나왔습니다. 어디냐? 자, 창동 상계 중심으로 미아도 중심이 돼 있고요. 여기 가운데 광운대 역세권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텍스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락지구 중심은 서울 의정부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좀 늘리겠다. 두 번째, 월계지구 중심입니다. 말 그대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도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운대역을 신설해서 GTX 신호선 이용할 수 있는 광역철도 우선은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 이쪽에 업무지구 활성화 계획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삼양 사거리 중심으로 경전철 역세권을 구현을 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수를 굉장히 늘리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주요 거점 세 군데를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만 봐서 아시겠어요? 청량리입니다. 청량리는 기업 이름을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롯데건설과 하나건설 지금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주상복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가 됐죠. 롯데건설에서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감도대로 지금 실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걱정은 이제는 없죠. 이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청량리가 어떤 그 광역철도의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이미지를 벗어내고 쪽방촌도 다 지금 밀어내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거점을 먼저 마련을 해놓고 진행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운대입니다. 광운대역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낡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3, 40년 된 아파트가 주변에 밀집을 해 있고 하는 지역에 이런 또 GTX 신호선이 지나가는 거점을 만들고 그 안쪽에 업무지구를 새로 세우겠다. 그 주변에는 2,500세대 정도 되는 신주거단지 랜드마크를 또 만들어서 이쪽을 창업의 어떤 거점으로 키우겠다라는 발표 계획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는 어디냐? 창동입니다. 창동은 어떤 문화 육성, 어떤 컨텐츠 이런 쪽의 업무랑 그다음에 이 서울 아레나거든요. 공연장입니다. 지금 한류 열풍 많이 불고 있는데 이 공연장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어떤 공연장 자체가 서울 강남 쪽이나 아니면 뭐 중구 쪽에다 몰려 있는데 이렇게 창동 쪽에도 신식 건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유입하게끔 하겠다. 콘서트홀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주변 업무단지를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고 그 주변에 아파트를 굉장히 쓸모 있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주거단지로 탈바꿈을 시킬 만한 계획이겠죠. 이렇게 세 군데 중점으로 우선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조감도만 다 보여드렸는데 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완공이 돼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청량리역입니다. 말씀드렸던 롯데건설 스카이 L65는 2023년 7월에 준공이 예정이고요. 그 해 안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GTX B노선과 C노선이 환승역으로서의 역할을 청량리역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큰 호재거리죠. GTX A 노선 하나, 연신내역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 동탄 쪽이 가격이 그래도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하는 이유가 그 광역철도 노선이 그 멀리기에서 업무지구까지 이동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두 개 노선이 환승을 하는 역이 청량리역이기 때문에 굉장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추가로 더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면목선 경전철까지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22년, 2028년, 2027년 교통망이 개통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 안쪽까지는 어떻게든 주목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광운대역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당장 내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잠잠하죠. 아무 움직임도 없고요. 올해까지는 어떤 정비, 나머지 뭐 이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 2021년이 되면은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역세권 개발 계획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GTX 신호선은 내년에 착공 똑같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역사 개발과 노선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2027년 똑같이 개통을 하죠. 2027년. 이게 GTX 신호선 사업 계획인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임장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 같은 경우는 창동 역사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동역도 GTX가 거쳐가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동역 이미 공사 중에 있고요. 창동 아레나도 2023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GTX 신호선 마찬가지로 2027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인근에 어떤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강남에서 쥐어짠다.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갈 길을 잃은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저렴하고 좀 투자 가능한 포인트를 찾아서 혹은 실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쪽이 노도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강남 쪽은 좀 하락세에 있는 반면에 오히려 노도광 쪽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부권에 대해서 계속 개발 계획도 소개를 해드렸고 확인도 시켜드렸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지켜보면 좋겠느냐.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도 인프라입니다. 모든 개발 계획은 철도로서 시작이 되고 어떤 교통 호재로서 이제 뭐 끝까지 가는 거겠죠. 서울시가 공표한 개발 계획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변에 베드타운이라고 제가 좀 낮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베드타운인 점이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급격한 또 시세 상승이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대단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 쪽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인근에 굉장히 낡고 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유부지도 많고요. 혐오 시설들이 있는 좀 어떻게 소외된 지역에 그런 쪽도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언제 이동을 할 건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재개발 진행에 따른 오름폭을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만큼 지금 올라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면은 자본이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얼만큼 오를 것이다. 지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지역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진행이 현재로서 늦고 인지도가 부족한 지역에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투자가 바로 동부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